놀란 감독의 최고작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더스크린의 박혜은 편집장입니다. 8월 26일 개봉한 테넷이 한국에서 개봉 열흘 만에 관객수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북미에서도 9월 3일 날 개봉했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전 세계 개봉에 빗장이 풀린 거죠. 테넷이 한국에서 개봉하자마자 이 불친절한 타임라인 그리고 플롯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사실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놀란 감독은 지금까지 굉장히 지적이고 매력적인 영화들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의 영화를 더 잘 이해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 욕구를 가진다는 건 정말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영화는 문제풀이만은 아니잖아요. 영화는 대화죠. 그러니까 영화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서 이 세상 그리고 관객들에게 말을 겁니다. 테넷을 N차 관람하면서 저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좀 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테넷으로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걸까? 그 실마리를 바로 이 테넷 필름북에서 얻었습니다. 20년 동안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가 논란다웠던 이유는 그가 통념의 규칙에 아랑곳하지 않고 영화를 만든다는 거였어요. 단순히 규칙을 깨는 게 아니라 그 규칙을 대체할 자신의 규칙, 그걸 정말 치밀하게 만들어서 보여준다는 데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메멘토는요, 이 기억이라는 데이터, 과거에서 현재 순으로 쌓이는 그 데이터의 순서를 재배열하는 것만으로도 완전히 새로운 플롯이 완성된다는 걸 확인시키는 영화입니다. 놀란은 그 재배열이 가지는 파괴력, 그걸 알고 이 이야기를 만들었으니까요. 인썸니아도 범죄 수사극인데 여기에서는 백야라는 배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없는, 범죄자인지 형사인지 그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범죄극을 보여줬었고요. 또 마술사들이 주인공이었던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도 결국 법칙, 고정관념, 착각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진실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셉션에서는 꿈의 체계, 인터스텔라에서는 우주의 체계, 이런 시스템에 관해서 얘기를 했죠. 덩케르크도 생각해 보세요. 이 덩케르크 작전을 각자의 공간, 땅, 바다, 하늘에서 각자의 시간, 일주일, 하루, 1시간을 경험하는 얘기입니다. 놀란은 세상의 시공간의 틀 안에서 이렇게 순리대로 흘러가는 이야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주 무섭도록 일관적이에요. 그래서 테넷도 이 과거와 미래가 교차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약간 의심을 했었습니다. 놀란 감독이 혹시 창조주 컴플렉스에 빠진 거는 아닐까? 이 위대한 감독들이 종종 그런 유혹에 빠져요. 그리고 아주 대차게 망하죠. 관객이 그의 세계가 너무 낯설거나 그 세계가 좀 무모하거나 아니면 허점이 많으면 흥미를 잃거든요. 결론적으로 테넷은 어떤가? 저는 이게 놀란 감독의 창조주 컴플렉스는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놀란의 존재론에 가까운 영화인 것 같아요. 대체 영화 감독이라는 사람들은 왜 존재해야 하는가? 그리고 영화란 무엇인가? 이런 저의 가설은 사실 이 테넷 필름북을 보면서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테넷은요, 인셉션, 인터스텔라와 놀란의 영화만이 할 수 있는 일 3부작으로 묶어도 될 것 같아요. 이 복잡한 물리학 이론들은 잠시 잊어도 좋습니다. 킵슨 박사가 테넷의 물리학적인 타당성을 검증해 준 게 절대 아닙니다. 이 과학 이론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영화 속에서 이야기를 만드는데 조금 활용했던 것 뿐입니다. 이 책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킵슨 박사는 이 영화가 과학에서 벗어난 부분과 실제 과학이 어떻게 다른지에 관한 재미있는 조언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건 말이 안 되지만 재밌네. 현실에선 아마 이럴 거야 라는 얘기를 킵슨 박사가 해줬다는 거죠. 일단 이 킵슨이라는 이름이 나오면서부터 우리가 트릭에 빠졌습니다. 인터스텔라처럼 이 영화가 과학적인 영화겠구나 라는 어떤 트릭에 빠진 거죠. 놀란 감독이 20년 가까이 테넷의 아이디어를 쥐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바로 다른 데 있었어요. 카메라가 발명되기 전에, 그러니까 영화라는 이 예술, 매체가 발명되기 전에 우리 인간은 움직이는 사물의 시간을 거꾸로 본다라는 것, 이게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영화 감독만이 그 거꾸로 가는 시간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걸 크리스토퍼 놀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완전히 거꾸로 볼 수 있는 경험, 영화가 아니라면 절대 불가능한 그 경험을 가장 현실적으로 현대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테넷이라는 영화를 만드는 제작 과정에서 엄청나게 근사하게 들리지만 엄청나게 고집스러운 이 논란의 법칙들이 딱 이해가 됩니다. 왜 CG를 쓰지 않는지. 컴퓨터 그래픽이 없었을 때 우리는 진짜 액션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카 액션을 통해서 뭐 자동차가 나뒹구는 모습 같은 거. 우리는 아주 최대한 통제된 영화라는 그 상황 안에서 최대로 통제할 수 없는 사건들을 실제로 목격했던 거죠. 테넷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경납고에 진짜 비행기가 그 부딪히는 장면 있잖아요. 물론 그 액션씬을 찍기 위해서 정말 최대로 통제를 했겠지만 비행기가 경납고에 부딪히는 그 격돌의 순간은 완전히 진짜죠. 자, 왜 크리스토퍼 놀란은 아이맥스 카메라를 고집하냐고요? 그게 가장 인간의 눈, 이 시각의 화각을 가장 크게 채우는 촬영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랑 가장 비슷하게 보여주는 카메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놀란 감독은 이 필름을 거꾸로 돌려서 시간의 역순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실제로 차량을 거꾸로 거의 100km로 운전할 수 있도록 아예 차체를 다시 만들거나 실제로 스턴트맨들에게 이렇게 거꾸로 덤블링을 해서 액션을 하도록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주인공들이 가능한 한 직접 뛰어야 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고요. 이 필름북을 보면 진짜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이 미식 축구 선수 출신인 존 데이비드 워싱턴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확히 논란의 현장에는 필요한 것들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의자가 없답니다. 그래서 모든 스태프들도 다 서서 일하는데 내가 어떻게 앉아있을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랬던 존 데이비드 워싱턴이 6일이 지나고부터는 그냥 아무데나 걸터 앉았다고 하는 정말 혹독한 촬영장이 펼쳐지는 거죠. 특히 초기에 오페라 장소의 헌팅, 그 거대한 차량 추격전, 그 도로 빌리는 과정, 요트 빌리는 과정 이런 부분을 읽잖아요. 왜 저렇게까지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진짜 현실적인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의상 분장팀은요, 이 오페라 공연장의 자리를 꽉 채운 3천여 명의 엑스트라들의 옷과 분장을 하는 데만 거의 꼬박 며칠이 걸렸다고 하고요. 반면 컴퓨터 그래픽 팀은 스턴트에 이 줄 지우는 정도의 일을 했다고 하는 이 크리스토퍼 놀란 현장의 아주 독특함이 여기에서 탄생하는 겁니다. 완벽한 허구의 세계 속에서 완전히 진짜를 보여주는 거. 그리고 그 과정을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가장 훌륭하게 만드는 것. 크리스토퍼 놀란이 영화를 만드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테넷이라는 영화 제목이요. 교리나 신조라는 뜻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영화 그 자체가 놀란의 테넷, 신조이자 교리인 겁니다. 이 필름북은요. 놀란 감독의 일종의 교리집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이 워낙 정보가 많아서 사진이 많아도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보량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가장 감동적이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토루 역의 케네스 브래너가 쓴 맺은 말이었어요. 이 케네스 브래너는 덩케르크의 장군님이었고요. 그리고 이 영화 속에서는 사토루를 연기하죠. 영국에서는 케네스 브래너 경입니다. 섹스피어의 나라고요. 이 극작의 나라 영국에서 영국 왕립학교에서 연극을 전공했고요. 로열 섹스피어 극단에서 정말 이 극단을 대표하는 주연 배우이고요. 또 감독이죠.
그가 테넷에 관해서 쓴 맺은말은요, 아주 우아하고 날카로운 동료의 통찰이 굉장히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테넷의 대본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돼서가 아니고요. 그 뻔뻔함에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뻔뻔함이라는 단어를 꼭 쓰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플롯의 제왕, 아직도 셰익스피어를 넘을 수 없다는 이 극작의 달인이 보기에 테넷의 플롯은 좀 뻔뻔했겠죠. 캐릭터는 빈약하고요. 관계는 단순하고요. 주인공들에게는 고난이 별로 없고요. 자살을 꿈꾸는 빌런이 등장해요. 하지만 이 영화 감독으로서 논란의 선견지명만큼은 뻔뻔하다는 말을 꼭 쓰고 싶을 만큼 대담했을 거예요. 케네스 브래너는 이 책 안에서 감독이 비전이라는 귀신에 쓰인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필름 메이커만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세상, 지금껏 우리가 현실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볼 수 없는 그 세상을 목격하게 만들고 싶은 놀런 감독의 이 비전이 물리학 법칙을 거스르는 뻔뻔함을 통해서 완성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Do you feel the sense that this is someone who's telling the story this way because that's what he passionately believed? 논란의 테넷, 그러니까 이 영화라는 교리를 모시는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테넷 정말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필름북과 함께 보시면 논란의 세계 그리고 논란이라는 사람을 한층 더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시간, 이런 세상의 법칙에 당연하다는 듯이 별로 질문하지 않고 그냥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새로운 시각을 선물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테넷은 놀란 감독의 최고작은 아닙니다. 하지만 놀란이라는 감독이 현재의 필름메이커 중에서 가장 높은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놀란 앞에 지금은 아무도 없다라는 걸 확인시키는 작품이라는 점에는 아주 마음 깊이 동의해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영화를 계속 만드는 한 우리가 극장에 가야 할 이유도 계속 생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다양한 댓글, 의견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더 스크린과 함께 재미의 안목이 높아집니다.